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고 부르죠. 네. 이 지역이 지금 금매만 팔린다. 네. 금매를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금매를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금관구는 금천, 관악, 구로죠. 네, 그렇죠. 여기도 상승률이 낮고, 네. 보면은 네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는 0.14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높아요. 네. 네. 근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0.01. 그 전주에도 0.0으로 완전히 멈췄었고 네. 노원, 도봉, 그렇죠. 노도강이랑 관악, 금천, 구로 등 금관구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보합세로 돼 있고 현장에서는 노원구 공인중개사무소 보면은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크게 줄었다. 매물도 아실에 보면은 매물도 많이 늘었고 네. 이렇게 매물이 쌓이다 보니까 네. 뭐 금매물만 거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네 계속 금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재밌는 게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초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키웠대요. 네. 그리고 강북은 묶이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같은 서울인데도 따로 가는 현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최대폭 하락을 하고 그런 양극화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저번 주에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 저번 주는 또 달랐고 이러는데 뭐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양극화 방향으로 네. 좀 시장의 분위기가 자리를 잡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금 아마 근데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그동안의 모습들이 다 뭐 떨어진다, 뭐 분위기가 하락됐다, 반전됐다 되게 네. 안 좋은 쪽의 느낌의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매주마다 그 주간 동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주간 동향을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노도강하고 금관구 지역이 지금 떨어진다 또는 상승세가 굉장히 위축됐다. 네. 결국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을 거 아니냐, 안 좋은 거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 그런 느낌인데 네. 바로 1년 전을 되돌아서 한번 그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요. 네. 그때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그 단어가 노도강 금관구란 단어예요. 1년 전만 해도. 예, 예. 어. 노도강 금관구가 즉 뭐냐. 노도강 금관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많이 안 올랐으니 이 지역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던 1년 전만 해도 그 얘기를 네. 하던 지역이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노도강의 집값 하락 신호가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되고 알려졌던 시장이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급등장이 일어났고 네. 일어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몇 가지 변수들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이 오르게 되면 그다음엔 잠시 주춤하는 현상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결국에는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갖다 하락장 신호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노도강의 이런 집값의 조정 네.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당연한 상황이라면 계속 네.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갖다 금액으로 얘기하게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라고 하는 곳의 가격이 작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억이었는데 네. 이번에 주춤하기 전에 네. 10억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네. 그럼 6억에서 10억이 됐을 때 우리 그동안은 4억이나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억이나 올랐는데 계속해서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있을 때는 네. 당연히 11억이 되고 10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려고 들어요. 네네. 근데 지금 대출 규제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은 게 1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보통 5, 6억을 가진 사람이 4억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규제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금 노도강 금광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10억에서 뭐 12억, 13억으로 올라가는 가격을 기대하고 들어가겠느냐. 아하. 당연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초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서초만이 아니에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서초, 그 다음에 강남, 송파, 용산, 흔히 말하는 네. 그냥 네임드 지역들. 그러니까요. 네임드 지역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북 쪽은 완전히 제동이 걸렸고 네. 서초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네. 이러고 보면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용산, 서초, 송파, 강남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강북, 관악, 동대문, 광진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격이 멈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가 단지들이 올라가고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죠. 이런 데가 상승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핫했던 그런 지역은 조금 주춤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 규제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했던 그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은 고가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어차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의 가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 매수 심리가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거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지금 살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라고 하는 어떤 시드머니를 갖다가 제약을 해버렸으니 이분들은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끊어져 버려서 잠시 그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숨고르기작인데 문제는 지금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되면 우리 그동안 이제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서 그 고가 아파트가 갭을 벌리면 중저가 아파트가 갭을 메우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규제 때문에 심리가 위축돼서 그런데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렇다. 또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다시 메우기 장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춤한 시장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 것 같지만 사이사이에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뺏겼죠. 그럴 때 이제 팔아서 왜냐면 그런 신호가 나오는 것 같았으니까 그 KB 시세를 저희가 엑셀 데이터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하향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하얗거나 파랗게 질려있거나. 그런 구간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뺏기게 됐는데 이번도 그런 구간인지 진짜 하락 신호인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 것 같지만 3번 하락을 했었다. 이번에도 또 그 하락기일까? 그런 거죠. 정책 영향으로 단기 하락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락기가 있었고 4번째 하락기가 이번에 또 올 수 있을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요 3번의 하락장 구간은 부동산 규제책과 겹친다. 이번에는 대출 규제가 그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중위대 가격에 있는 완전 저가가 아니라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는 중위대 가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노도강이라 그러면 중위대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의 범위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규제에 그쪽 지역들이 묶여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여튼 지금 보면은 각 대책이 나왔을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주춤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락 구간은 2017년 부동산 종합대책 나왔을 때고 두 번째가 2018년 11월부터 상반기 2019년 상반기까지였고 세 번째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2달 정도 그쵸. 요때 그래가지고 뭐 종부세 그거랑 묶여가지고 5월 말까지 사야 된다 이런 분들도 나왔었고. 맞아요. 근데 결국에 이 3번 구간은
상승을 얘기하고 이거를 눌려서 사야 된다 이랬던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냈던 구간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번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도 맞물려 있고 네네.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도 늘어나고 금리도 낮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올랐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도 일부분 다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일부분 다른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락으로 얘기하기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하락이라고 말할 만한 신호들을 얘기하려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상승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리고 또 내년에 이슈가 너무 커요.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선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그 도래기간, 그 갱신 도래기간이 돌아온다는 거. 네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클 거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심리가 바뀌는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세 번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네. 찾아봐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좀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 데이터는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져온 기사는 KB 쪽을 가져온 건데 기사에서 나온 거는 세 네. 번의 하락 구간이라고 네. 한 번, 예. 두 번, 세 번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도 조금은 있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파리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로 급격히 떨어진 구간이 있었고요. 네, 이때도 네. 규제 때문이었죠. 이때였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9.13 대책이라고 2018년 이후에 굉장히 네. 급격하게 그때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네. 예, 마이너스 구간까지 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조사한 저 자료랑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16 대책 2019년 네. 그다음에 작년 초에 이제 공급 관련된 확대 정책 네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소폭이지만 또다시 세 번의 하락 구간이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9월쯤에 그때 84 서울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나왔을 때 있었죠. 네. 공급 확대 방안 나왔을 때 있었고요. 이사 대책.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가 그래 공급이 부족해. 네. 그럼 공급해 줄게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정책 이때 바뀐 거죠. 예,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네. 던졌고요. 그리고 이사 공급 대책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할 거야. 네. 지난번에 말한 거 그거보다 더 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지금 보시면 그 이전에 9.13 대책 2018년에 9.13 대책 이전보다 가격 하락폭이 급격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그냥 평소 때보다 높아요. 네. 이때 예. 막 고통받는 급등기라고 했던 때보다 네. 더 높은 구간에 있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상승장의 모습이 하락장으로 빠지는 거 물론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곡점이 또다시 이번에 정책적인 방향이 바뀐 게 대출 규제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출 규제의 영향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 추이를 지켜보는 하락세의 방향을 얘기하기에는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라 그럴까 변곡점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그다음에 계약갱신 네.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내년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또다시 심리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실수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